원인을 차단하면 결과는 스스로 다스려진다.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 병은 알려야 낫는다. 안녕하세요. 책 한 권의 여유 쉼하다입니다. 본 영상은 천연식초로 100년 살기에 실린 식초장인 구감모님의 건강상담 사례를 발췌한 내용입니다. 사례를 보면 증상들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따라 다 다르지만 하나같이 일치하는 공통점이 발견됩니다. 그것은 증상에 따른 독소 제거와 자연식과 운동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일명 삼위일체 장수법이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쉽고 간단합니다. 맛있는 것이 넘치는 시대, 건강관리를 똑똑하게 하려면 스스로 이치를 깨달아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건강관리 똑똑하게 하는 법,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시작해 볼까요? 칼슘이 부족해서 생기는 증상입니다. 남편이 소화를 잘 못 시키는데 갑자기 신경이 예민해져 짜증도 자주 냅니다. 저는 무릎과 발목이 시리고 아픕니다. 초밀란이 도움이 될까요? 위장이 허약하면 위산이 부족해서 칼슘, 철분 등 미네랄을 흡수하지 못하게 됩니다. 위장병이 대단한 병은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성인병은 위염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무릎과 발목이 시리고 신경이 예민해지는 것은 칼슘이 부족해서 생기는 증상입니다. 그리고 칼슘 결여가 지속되면 신경통, 관절염뿐만 아니라 암을 비롯한 모든 성인병, 그리고 불면증, 조루증, 의처증, 신경쇠약, 치매와 같은 질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부족한 칼슘은 초밀란을 드시고 멸치, 새우, 미역과 해산물을 즐기면 보충됩니다. 특히 겨울철 해삼이 좋습니다. 칼슘을 비롯한 모든 미네랄은 흡수가 힘든 무기 영양소라 위산에 이온화되어야 흡수됩니다. 위산이 약하면 아무리 칼슘이 많이 함유된 식품을 먹어도 흡수가 되지 않습니다. 초밀란은 그 자체로 소화효소와 위산의 역할을 대신하며 식초에 초상균의 칼슘을 녹여둔 영양제입니다. 즉 위산이 칼슘을 흡수하기 위해 녹여야 하는 것을 미리 외부에서 식초가 녹였기 때문에 흡수가 잘 되는 것입니다. 하루 2, 3회 초밀란을 드십시오. 그리고 독소 제거, 자연식, 운동으로 삼위일체 장수법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약보다는 발효 음식을 섭취하고 운동을 하십시오. 아내는 고혈압,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습니다. 때문에 3가지 약을 복용하고 있고 많은 약을 복용해서 변비가 심한 상태인데 이 경우 무엇을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을까요? 세균성이 아닌 질환에 약만 먹으면 병세만 점점 악화될 것입니다. 위에 말씀하신 모든 증세는 음식을 잘못 먹어 생기는 식원병이며 운동 부족으로 산소가 부족해 영양분을 다 태우지 못해서 생긴 것입니다. 따라서 몸에 좋다는 보약을 비롯한 고영양 음식을 삼가고 현미 잡곡밥에 된장과 김치 같은 발효식품을 먹어야 합니다. 현미의 섬유와 발효식품의 유산균이 변비를 예방합니다. 초밀란을 드시고 초밀란에 초마늘을 타서 드셔도 좋습니다. 운동과 자연식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서너 번 40분 정도 러닝머신을 하는데 아픈 데는 없지만 얼굴빛이 좀 까맣습니다. 남편은 일주일에 거의 2번은 술을 마시지만 담배는 피우지 않고 아침밥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먹습니다. 작년 8월에 치질 수술을 받은 이후로 운동은 거의 하지 않고요.
고등학교 1학년인 딸은 손발과 다리가 얼음장같이 차고 춥다는 소리를 자주 합니다. 여드름이 심한 데다 변비도 있고요. 삼위일체 장수법을 따르고 싶은데 학생이라 아침을 굶는 것도 그렇고 운동할 시간도 없습니다. 작은 아들은 중학교 1학년인데 어릴 때부터 변비가 심합니다. 초밀란을 어떻게 먹어야 잘 먹을까요? 저희 식구들이 건강해질 수 있는 좋은 방법을 말씀해 주세요. 끓인 음식, 즉 효소가 사멸된 음식만 먹는 가정에서는 젖상균, 비타민C, 효소, 유기산이 부족해져 위와 같이 구성원들 모두가 함께 아픈 증세를 보입니다. 전통 발효식품을 끓이지 말고 드세요. 아침에 입맛이 없으면 기꺼이 굶고 입맛이 좋으면 과즙에 꿀과 청국장 분말, 초밀란을 타서 한 잔 드십시오. 가족에게 맞는 것을 개발하세요. 저녁마다 상추, 쑥갓, 미나리 등 생채소를 된장에 찍어 먹게 하고 식후에는 반드시 과일을 드십시오. 무엇보다도 밥을 현미로 바꿔야 변비가 없어집니다. 치질 수술을 한 남편분께서 자꾸 술을 마시면 위험합니다. 술은 간을 나쁘게 하기 전에 장을 먼저 망칩니다. 대장암, 직장암은 통증도 없어 간으로 전이되면 목숨이 위험합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움직여야 생존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식구들 모두 큰 병이 아닙니다. 독소 제거, 자연식, 운동을 삼위일체로 실행하면 단기간에 가정에 웃음꽃이 필 것입니다. 피를 맑게 해야 합니다. 발기부전에 조루 증세도 있습니다. 비뇨기과 검사라도 받아보아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는데 주변 사람을 통해 초밀란 요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약이 아니니 당장 효과를 얻는 것은 어렵겠지만 얼마나 꾸준히 먹어야 하며 어느 정도로 먹어야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성기능을 강화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활력도 미모도 장수도 맑은 피에서 나옵니다. 피를 맑게 하지 않고 고단백질로 보신하면 활력은커녕 암이 찾아옵니다. 암세포는 잉여 영양분을 먹고 살기 때문입니다. 비뇨기과는 갈 필요가 없으며 사람들 사이에서 떠도는 여러 비법도 역효과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밀란에 들어가는 식초, 생강, 솔잎, 벌꿀, 화분, 유정란 등 모든 것이 피를 맑게 하는 활력제이지만 특히 솔잎은 더욱 좋습니다. 송지는 성호르몬의 원료가 되고 성신경을 자극하는 미세한 전류가 있어서 송지인을 조금씩 계속 먹으면 정력에 좋다. 초밀란을 하루에 여러 번 드시고 독소 제거, 자연식, 운동을 함께 실행하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산에 가는 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니 매일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간경변증은 단기간에 오지 않습니다. 친정어머니께서 작년 1월경에 한의원에서 보약을 지으셨는데 드신 지 보름 만에 몸에 이상을 느끼시더니 황달이 와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하셨습니다. 한 달이 지난 후 황달은 조금 없어졌으나 좀처럼 몸이 회복되지 않고 배가 불러와서 다른 대학병원에 갔더니 간경변이 많이 진행된 상태이며 원인은 한약 때문이라더군요. 현재 1년 정도 약물을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간에 초밀란이 좋다고 듣긴 했지만 어머니께서 워낙에 한약을 드시고 간이 안 좋아진 터라 초밀란을 먹고 또 나빠지시면 어쩌나 겁이 나서 민간요법을 함부로 따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한약을 먹고 보름 만에 간경변증이 왔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간경변증은
보름 만에 오지 않습니다. 간세포 파괴가 지속적으로 일어난 결과입니다. 안타깝지만 간이 유독물질을 완전 해독하지 못하고 독소가 혈액을 타고 흘러나오는 간견변을 시원하게 해결해 줄 명의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중한 병은 현대의학으로 치료해야 합니다. 단 무슨 방법으로 치료를 하던 자연식은 해야 치료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초밀란은 약이 아니라 음식이며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근본 이치를 모르고 남의 말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식초는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노벨상이 입증한 과학적인 식품입니다. 어머니에게 초밀란을 드시게 하십시오. 지금까지 억만금을 주고 구한 약보다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해독하고 인요하는 것은 효소이지 약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건강식품보다 자연식과 운동이 건강에 더 도움이 됩니다. 건강보조식품에 미쳐서 과하다 못해 집착까지 하는 편입니다. 비타민C, 비타민 E, 셀레늄, 코큐텐, 오메가3, 알파리포산 등의 황산화제를 먹고 있습니다. 여기에 매일 잎녹차 5잔, 아침 공복에 생청국장 1컵을 마시고 마늘 분말과 환을 양파즙과 같이 하루 3번 복용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슈퍼맨이 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저 평범하게 건강을 유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계속 이렇게 여러 가지 식품을 먹어도 괜찮을까요? 만권의 의서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아침은 굶고 점심과 저녁을 제 시간에 자연식으로 먹고 손끝과 발끝까지 피가 통하도록 유산소 운동을 하며 약은 한 알도 먹지 않는다입니다. 이렇게 하면 몸속에 독이 없어지고 신진대사가 원활해져서 자연히 건강해집니다. 몸속의 독을 없애지 않고 아무리 좋다는 약을 먹어봐야 효과가 없습니다. 건강보조식품은 그만 드시고 밥과 반찬을 제대로 드시면서 운동을 하십시오. 100가지 좋다는 약을 먹기보다 생활 습관을 고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식초는 근거 없는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저는 B형 간염 보균자인데 초밀란을 꾸준히 복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병원에서는 간이 손상될 수 있으니 한약이나 민간요법과 관련된 건강식품을 되도록 먹지 말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헛개나무, 상황버섯, 개소주, 녹즙, 인진쑥 같은 것은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합니다. 초밀란도 민간요법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에 말씀하신 식품이나 사람들이 과장해서 떠드는 건강식품을 먹지 말라는 의사의 말에 동의합니다. 먹어서 오히려 병이 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간 질환이 있는 사람은 간의 해독 기능이 약해진 상태라서 건강식품을 지나치게 복용하면 더 해롭습니다. 그러나 식초는 된장김치와 같은 전통 발효 음식이고 초밀란을 만들 때 사용하는 계란은 효소, 비타민, 미네랄의 보고입니다. 이것은 약이나 민간요법이라기보다는 음식을 바로 먹는 것입니다. 간염 수치에 매달려서 울고 웃으면 만성 간염을 진정시키지 못합니다. GOT, GPT는 간세포가 죽어서 혈액 속에 내려오는 효소 시체의 양입니다. 만성 간염 바이러스를 죽일 방법은 아직 없습니다. 당장에 만성 간염이 깨끗하게 낫지 않는다고 하니 답변이 미흡하겠지만 만성 간염의 치료는 간세포가 더 이상 파괴되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입니다. 조상의 전통 발효 음식이 간을 편안하게 합니다. 매일 먹는 음식을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운동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계속 확신 없이 이것저것 먹으면서
흔들리면 간세포는 끊임없이 파괴될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병원에서 치료를 하는 경우에도 자연식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만도 다른 병과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식초 다이어트를 보고 초밀란을 먹고 있습니다. 워낙 뚱뚱해서 운동이나 다른 방법도 병행해야 할 텐데 좀 더 효과를 보려면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당뇨나 병이 아닌 혈압은 증세에 불과하기 때문에 병을 치료하는 원리는 손바닥을 뒤집는 것처럼 쉽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모르면 무덤 속에 들어가도 못 고치는 병들입니다. 여기에는 비만도 포함됩니다. 혈관이나 피하에 지방이 쌓이는 것은 효소와 미네랄이 부족한 식사와 운동 부족 때문입니다. 모두가 쌀 죽은 시체인 백미밥을 먹고 생긴 증세일 뿐이니 매일 먹는 밥을 현미로 고치고 독소 제거, 자연식, 운동을 동시에 실행하십시오. 운동은 제대로 해야 합니다. 운동은 골프채를 잡고 어슬렁거리고 공기가 탁한 시내에서 첨단 운동기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자연에 순응하는 겸손함이 있어야 합니다. 먹고 입고 자고 움직이고 생각하는 모든 가치를 자연에 순응하여 해야 합니다. 산에 오르거나 공기 좋은 길을 걷고 뛰어서 땀을 흘리십시오. 심기일전하시면 100일 안에 새로운 인생이 열립니다. 우선 빨리 걷기부터 시작하시고 초라는 꾸준히 드시기 바랍니다. 빈혈은 철분제만 먹는다고 낫는 병이 아닙니다. 잘 아는 여자 후배가 빈혈이 심하다고 합니다. 세모스쿠알렌 회사에서 몇 백만 원어치의 제품을 먹으려고 하는데 너무 비싸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하네요. 후배는 야윈 편이지만 작년까지도 아마추어 마라톤 선수로 활약했답니다. 빈혈은 약을 먹어서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철분제는 약으로 흡수가 어렵습니다. 몸 전체를 건강하게 해서 위산이 강해져야 철분, 칼슘을 소화시켜 적혈구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저 또한 적혈구가 부족해 심한 빈혈을 앓은 적이 있습니다. 한약을 다리고 사골을 끓이는 등 별별 짓을 다 했으나 적혈구는 늘어나지 않고 대신 위염, 신장염, 대장염, 기관지염, 신경쇠약, 간염, 간경변증 등이 몰려와서 생사의 기로에 처했었습니다. 우선적으로 밥을 현미 잡곡으로 고쳐야 합니다. 현미 검은콩 밥 한 그릇은 백미 100그릇의 영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밀란에 초콩 분말이나 청국장 분말을 타서 마시고 운동해야 합니다. 초밀란에 함유된 화분은 매우 흡수가 잘 되는 철분제이고 간장과 된장, 젓갈에 들어있는 발효된 염분은 위산의 원료입니다. 비싼 철분제보다 훨씬 몸에 좋은 천연 발효식품을 드시면 건강해지실 것입니다. 요로결석은 칼슘 섭취가 부족해서 생깁니다. 요로결석이 있는데 혹시 초밀란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지요? 결석의 원인이 과다한 칼슘 섭취라고 알고 있는데 초밀란에 칼슘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초밀란을 먹으면 결석이 생길 수도 있는 건 아닌지, 또 결석이 있는데 초밀란을 먹으면 결석이 커지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요로결석의 원인이 과다한 칼슘 섭취라는 말은 지금부터 30년 전에나 나온 잘못된 정보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현대인들은 대부분 칼슘이 부족해서 암과 관절염, 중풍, 당뇨병에 걸리는데 어떤 방법으로 그토록 넘치는 칼슘을 흡수했겠습니까?
칼슘은 운동을 하지 않으면 흡수도 되지 않고 술, 담배, 가공 음식을 먹으면 배설됩니다. 요로 결석은 입으로 들어가는 칼슘이 부족해서 뼈에서 칼슘을 뽑아다 혈액 농도를 맞추는 데 쓰고 남은 칼슘 찌꺼기가 신장에 쌓여서 생깁니다. 칼슘이 남아서가 아니라 입으로 들어가는 칼슘이 부족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쓰고 남은 칼슘이 간장에 쌓이면 담석이 되고 관절에 쌓이면 관절염이 생깁니다. 초밀란은 이뇨 호르몬 원료이기 때문에 당연히 요로 결석에 효과가 있습니다. 초밀란을 드시고 물을 많이 마시고 삼위일체 장수법대로 하시면 작은 결석은 잘 나옵니다. 큰 결석은 병원에서 분쇄해야 합니다.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35세 유부녀입니다. 아이를 만들고자 6년째 노력 중인데 아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한번 유산한 경험이 있고 대장 수술을 2번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잘 체하는 편이고 트림을 많이 합니다. 또 다른 부위에 비해 유난히 뱃살이 많은 체형입니다. 그런데 임신하려고 병원에서 주는 배란 촉진제를 먹고부터 몸에 두드러기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약간만 날씨가 춥거나 밖에 나갔다가 들어와도 그렇습니다. 힘들어서 촉진제는 끊은 상태이고 알레르기 약만 먹고 있습니다. 남편은 키 182에 몸무게가 62kg입니다. 장이 그렇게 튼튼하지는 않은 듯합니다. 술을 많이 마시는 편이나 건강에는 큰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가 약해서인지 스트레스 때문인지 가끔 식은땀을 흘리고 만성 피로에 빠져 있습니다. 남편의 정자 활동량은 썩 좋은 편이 아닙니다. 기형 정자가 많고요. 저는 자궁벽이 약하고 배란이 잘 안 된다고 합니다. 병원에서는 인공수정을 권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남편은 약 종류를 싫어하는 편이라 초란이나 초밀란이라도 먹이려고 합니다. 둘 중에 어느 것이 나을까요? 그리고 술 먹은 다음 날 먹여도 되나요? 자연의학적으로 말하면 두부는 효소가 원활하게 활동할 수 없는 체액이 된 상태, 즉 면역 체계가 약화되어 생기가 부족합니다. 아기를 기다리시지만 면역 체계가 약해진 상태에서 아기를 가지면 모체가 상하고 건강하지 못한 아기를 출산하여 지금보다 1000배 만배 힘들 것입니다. 멀쩡한 부부도 정밀 검사하면 다 문제 있다고 나옵니다. 필자도 눈에 눈물이 자꾸 나와서 대학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더니 시신경에 피가 맺혀 있다고 암병동에 가서 다시 혈액 검사 받으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의뢰서를 찢어버렸습니다. 이후 조카가 운영하는 안과에 가서 막힌 눈물길에 작은 호스를 꼽는 수술도 아닌 처치로 말끔하게 해결되었습니다. 햇볕 아래 옷을 털면 누구나 먼지가 다 나옵니다. 기형 정자니 자궁벽이 약하니 그런 진단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몸이 건강해지면 다 없어지는 증세일 뿐이고 알아서 오히려 병되는 것입니다. 배란 촉진제 같은 것은 먹지 말고 좀 기다리세요. 모든 일에는 순리가 있습니다. 잊고 기다려서 건강한 자식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저것 자꾸 찾지 말고 점심 저녁을 제 시간에 현미 잡곡밥으로 드십시오. 현미를 포함하지 않은 자연식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때가 되었는데도 배가 고프지 않다면 생활 습관에 중대한 결함이 있을 겁니다. 35세면 아직 시간 많습니다. 기다리세요. 아이 가지려고 안달하지 말고 건강해지려고 노력하십시오.
부부가 건강해지면 저절로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신랑이 키에 비해 체중이 적습니다. 술을 줄이시고 음주 후에 초밀란을 드시면 크게 도움이 됩니다. 꿀은 옷꿀이 최고입니다. 특히 찬 체질에 좋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른 방법을 찾거나 이것저것 먹지 말고 독소 제거, 자연식, 운동으로 이루어진 삼위일체 건강법을 시작하십시오. 심방세동 부정맥으로 국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68세의 사업가입니다. 사업상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음주도 잦은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차로를 건너다 갑자기 머리가 전기에 감전된 것과 같은 충격이 오더니 쓰러져 버렸습니다. 행인들이 저를 부축하여 인도까지 옮겨줬습니다. 이후 병원에서 심방세동 부정맥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처방하는 고혈압약, 혈전제약, 부정맥약을 먹고 있습니다만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차고 어지러워서 걷기도 어렵고 운전하다가 갑자기 기절할까봐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용하다고 찾아간 심뇌혈관 질환을 담당하는 의사 선생님은 너무 바빠서 혈압 재고 심전도 검사하고 약 주는 것 외에는 한마디도 상담할 수가 없습니다. 2달 만에 한 번씩 가는데도 환자들이 밀려서 시장통 같습니다. 제 심장이 예전으로 돌아올까요? 부디 선생님의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 심방세동 부정맥이 급증하고 있어 길가에서 버스 안에서 심정지된 사람을 심폐소생술로 살렸다는 보도가 수시로 보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93%는 아직 심방세동이 무슨 병인지도 모르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심장은 전기입니다. 전기 신호로 맥박이 뛰는 것입니다. 자동차에 비교하면 휘발유와 산소가 알맞게 배합되어 있는 실린더에 플러그가 전기 불꽃을 튕겨서 연료가 폭발하여 피스톤이 움직이고 바퀴가 도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심방세동 부정맥은 플러그가 정확하게 불꽃을 튕기지 않고 불규칙하게 점화시킴으로써 심장이 빈맥이라고 빨리 뛰었다, 서맥이라고 천천히 뛰었다, 잠시 멈췄다 하는 병입니다. 부정맥으로 인해 나타나는 질환 중 가장 위중한 것이 심방세동입니다. 심방세동은 심방에 여기저기서 매우 빠르고 불규칙한 맥박이 불꽃놀이처럼 발생하는 것으로 뇌졸중과 심부전의 원인이 됩니다. 심방세동이 있는 환자의 중풍 위험도는 심질환이 없는 일반 정상인에 비하여 4~5배 가량 높습니다. 협심증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인 관상동맥이 장기간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굳고 좁아져서 심장으로 흘러들어가는 혈액의 양이 적어져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다만 심방세동은 별 증세가 없다가 자율신경 실조로 인하여 순식간에 올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이 스트레스와 과음입니다. 그 외에 유전적, 선천적 요인이 있을 수 있고 카페인 과다 섭취와 흡연에 의해서도 심장 질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고혈압이 부정맥 증세를 만들어내어 다른 심장 질환이 생기기도 합니다. 일각에서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부정맥과 연결짓기도 합니다. 카페인이 많이 함유된 커피나 청량음료 등은 당장 중단하십시오. 어떤 이유에서건 부정맥은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심장이 느리게 뛰면 혈액 공급이 잘 안 돼 어지럼증을 유발하고 경우에 따라선 실신하는 일도 생깁니다.
또 심장에 혈액이 오래 고여 있게 되면서 피가 굳어져서 핏덩어리가 혈관을 막아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과다한 수축과 확장으로 인해 심장이 피로해지며 호흡 곤란과 가슴 통증이 생깁니다. 부정맥이 악성일 경우 순간적으로 심장 기능이 완전히 마비돼 곧바로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심장은 매분 60에서 100번을 뜁니다. 심장이 한 번 뛸 때마다 신경은 전기 신호를 발생시켜야 하지요. 포유동물의 심장은 동방결절이라는 우심방 위쪽의 특수한 신경세포에서 전기 자극을 받아 수축하게 됩니다. 즉, 동방결절에서 발생하는 전기 신호가 심장 박동의 리듬을 결정합니다. 심장의 모든 세포들이 심장 수축을 일으키는 전기 자극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갖고 있으나 동방결절은 다른 부위의 세포들보다 조금 빨리 자극을 생성함으로써 심장 전체의 전기적 신호를 주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심장을 움직이는 것은 대뇌가 아니라 자율신경이 일으키는 전기 신호라는 걸 명심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오래 살고자 하면 자율신경이 잘 휴식하고 원활히 활동할 수 있는 생활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심방세동 부정맥은 각종 염증과 어깨결림, 관절염 등과는 차원이 다른 중병입니다. 당장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상태이지요. 치유도 어렵고 치유 기간도 2, 3년 걸립니다. 이렇게 위험한 질병이 느닷없이 온다는 것은 삶을 사는 것이 살얼음판 일을 걷는 위험천만한 일이라는 걸 느끼게 합니다. 동방결절이 원만하게 작동하여 안전한 전기 신호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인 문제가 해결됨과 더불어 나트륨과 칼슘, 마그네슘이 적절하게 공급되어야 합니다. 나트륨은 혈압을 올리고 칼륨은 혈압을 내리고 마그네슘은 위의 기능을 신경에 전달합니다. 나트륨과 칼륨, 마그네슘의 균형이 필요한데 한국의 서해안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이 나트륨과 칼륨의 배합이 적절하기 때문에 단연 세계 최고의 소금입니다. 간장, 된장, 젓갈로 짭짤하게 먹으면 될 일입니다. 마그네슘은 신경 및 근육세포의 흥분과 자극 전달을 조절하여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결정적으로 조절합니다. 특히 마그네슘은 자율신경 실조증과 심방세동 환자들에겐 생명수처럼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에 의해 마그네슘이 천연의 진정제로 불리는 것도 마그네슘이 심장 전기에 관여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마그네슘이 다슬기에 듬뿍 함유되어 있습니다. 당장 아욱, 파, 마늘, 부추, 들깨를 듬뿍 넣고 다슬기탕을 끓여서 50ml 정도씩 작은 팩에 담아 냉동실에 보관하고 몇 끼 드십시오. 그리고 식이유황식품인 파, 마늘, 양파, 생강, 강황, 부추, 삼채를 옷꿀에 절여서 다슬기, 식초를 타서 드십시오. 그리고 삼위일체 장수법을 실천하십시오. 공기를 바꾸고 물을 바꾸고 독소를 제거하고 자연식을 먹고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이 원칙에 한치도 어긋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굶을 줄 알고 소식해서 위장이든 간장이든 심장이든 부담을 주지 않고 쉴 땐 쉬게 하셔야 합니다. 사람들은 현기증으로 쓰러지고 계단을 오르지 못하고 심장에 압통을 느끼면 병원을 찾습니다. 하지만 병명을 알고 처방을 받으면 그걸로 안심하고 다시 살던 대로 삽니다. 약만 열심히 복용하면 병이 나을 것으로 믿지요.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병이 낫는 것은 아닙니다. 약은 병의 증세만을 없앨 뿐입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근본적인 치료가 아닌 표면적인 증상을 관리하는 것일 뿐입니다. 증세를 관리해 주는 것을 환자는 치유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약으로 증상을 완화한 뒤 허약해진 환자가 본인의 잘못된 생활 습관을 고쳐서 자연 치유력을 향상시킬 때 병은 낫게 됩니다. 치유의 과정은 몸 스스로가 하는 것이지 약이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소금과 발효식품. 현대의학에서는 온통 소금이 나쁘다고 줄여 먹으라고 야단이지만 소금이 없다면 인간은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다. 우리들의 몸은 염류대사가 정상으로 진행하여 비로소 생명활동이 유지되게끔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싱겁게 먹는 것은 대재앙이다. 최고의 염분은 소금 그 자체로 먹는 것이 아니라 간장, 된장, 젓갈, 김치 등으로 발효시켜 먹는 것이다. 이들 식품에서 소금은 콩이나 효모와 함께 숙성되어 간수 성분인 기화하여 무해 물질화되고 체세포에 대한 작용도 온화한 것이 된다. 다만 소금에 이와 같은 변화가 일어나는 데는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므로 공장에서 속성 양조된 간장, 된장은 부적당하다. 1년 이상 숙성시킨 된장이나 고추장이 좋고 김치 등도 될 수 있는 대로 장기간 발효시킨 것이 좋다.